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NPC 월드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페이지나 파운드, 저자는 플레이어님입니다. 이 책은 생각하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현대사회의 시스템을 해부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 당신은 스스로 움직이는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정해진 역할만 따르는 NPC인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며 자동 재생되는 영상,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 타인의 댓글에 의존한 판단 속에서 우리는 점점 수동적 인간, 즉 NPC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생을 누구보다 충실한 NPC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코드가 짜인 듯 시스템은 업데이트도 보안도 없는 마치 방치된 게임 안에 고여있는 NPC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그런 저자가 자기 자신을 리프트하며 어떻게 시스템이 우리를 설계하고 방치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일부에서는 주목경제와 알고리즘, 자동화된 보상체계가 어떻게 개인의 사고와 선택을 마비시키는지를 분석합니다. 2부에서는 스레브레니차, 미네, 홍콩 등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방관과 순행이 어떻게 비극을 낳는지 보여줍니다. 3부와 4부에서는 감정의 자동화에서 벗어나 기억과 판단을 회복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플레이어로 돌아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많은 순간들을 생각 없이 흘려보내며 살아왔던 사실이 유난히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영상, 자동으로 눌러왔던 좋아요, 남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던 수많은 선택들. 이 책은 그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길들여진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읽는 동안 마치 제 일상을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들춰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책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단순히 현대사회가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침묵과 방관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보여주고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순응하게 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나는 과연 플레이어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NPC처럼 반응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바꾼다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은 책이었습니다. 무너진 게임 속에서도 끝까지 플레이어로 남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최고의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진정한 플레이어가 되는 NPC 월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우리는 언제부터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 당신은 스스로 움직이는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정해진 역할만 따르는 NPC인가? 대한민국 서버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 책을 보는 당신은 과연 어떤 캐릭터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NPC Non-Playable 캐릭터. 플레이어가 직접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 원래 게임에서 유래되었고 플레이어가 아닌 게임 시스템이 통제하는 인물들을 뜻한다. 플레이어. 내가 기준인사. 문제를 자신의 신념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NPC. 남이 기준인사. 문제를 남의 신념과 기준에 기대어 판단한다.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타인의 말과 분위기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더 이상 사회가 만들어 놓은 덫에서 움직이지 마라. 본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창조하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정하고 살아가라. 이제는 NPC가 아닌 플레이어로 살아갈 시간이다. 프롤로그. 대한민국 서버 종료. 온라인에서 농담처럼 쓰이던 말을 이제는 그냥 넘기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대한민국 서버가 종료하게 생겼다. 다름이 아니라 NPC들 때문에. 다들 무슨 말인지 알잖아. 같은 말, 같은 댓글, 같은 선택으로 굴러가는 같은 사람들. 아침에 눈 뜨면 같은 앱을 같은 순서로 열고, 같은 영상 포맷을 같은 속도로 넘기고, 같은 출근길을 걷고 같은 일을 하다가 무한 반복. 회사에서는 하던 대로 퇴근하고도 똑같다. 일신의 기분이 나빠도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며 뭐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작 한다는 것이 배설과도 같은 공유하기. 뭐가 좋다고 좋아요를 누르나. 하루가 지나가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관통하지만 그저 남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 쪼가리와 오늘 본 릴스뿐이다. 이런 풍경들을 보고 너는 다른 사람을 왜 NPC라 부르냐 묻기 전에 왜 이렇게까지 서로가 닮아가는 사회 구조가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이 책의 출발은 단순히 일침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해부해보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해버렸기 때문에 NPC 월드가 되어버린 2025년 대한민국. 플레이어들은 안전을 보장받은 채 NPC로 전락하고 업데이트가 멈추며 의견은 알고리즘이 결정한다. 서버는 갈수록 느려지고 충돌은 잦아지며 서서히 멈춰가는 한국. 개인 섭종 이유. 실은 별거 없다. 플레이어가 없어지니까, 유저가 사라지니, 게임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어디에나 통하는 진리다. 사람이 없어지면 자연스레 서비스 종료로 이어지는 것. 아무리 열정적인 유저들이 운영진에게 이야기하고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도 큰 의미는 없다. 열정으로 타인이 해결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NPC. 그들은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소리내고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도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다. 서버가 닫히는 줄도 모르고 그 자세 그대로 지내다가 서버가 닫히고 서비스가 종료된과 동시에 사라져버린다. NPC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아, 정작 갇히게 된 것은 나구나. 그리고 한국의 상황이야말로 섭종을 앞두고 있는 게임과 마찬가지다. 다만 이것은 게임이 아닌 실제라는 것. 게임은 아쉬워하면서 다른 게임을 시작하면 되지만 한국이 망하면 선택지는 몇 없다. 지금은 한국 서버가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운영진들을 설득하거나 항의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서버의 운영진들이 과연 더 이상 이 서버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플레이어들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플레이어들을 고려하지 않은 공지를 내리고 시스템은 방치되고 버그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유저들은 서로 싸운다. 이건 유저 잘못이다. 운영진이 문제다라며 게임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에너지는 그저 갈라쳐진 상대방 진영으로부터 이기기 위한 에너지로만 소모된다. 그러나 정작 서버의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오류는 유저 간 분쟁으로 분류되고 그것이 심화되며 이어지고 있다. 딱 지금 한국이 그런 시기다. 운영진은 교체되는 듯 보이지만 이 게임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검은색만 바뀐 NPC들이 새로운 스킨을 입고 등장할 뿐이다. 국민들은 또다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로그인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렉이 걸리고 채팅창에는 같은 욕설과 불신이 반복된다. 유저는 지쳐가고 결국 접속을 끊는다. 남는 건 NPC들과 이미 투자한 것들이 많아서 접을 순 없고 체념한 상태로 게임을 이어가는 계정들 뿐이다.
NPC들은 여론을 흉내내고 참여를 가장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저 서버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다 이해가 된다. 뭐래도 바뀌지 않는 현실. 무관심 너머엔 그것들이 초래한 피로감이 쌓여있을 것이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나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심지어 그것이 내가 참여한다고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은 거라며 중도층이라는 작자들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려고도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수십만 명이 연휴라는 단어만 붙으면 해외로 나가고, 맛집에는 수십 수백 팀이 웨이팅을 하고, 유명한 가수 공연에는 수만 명씩 대가를 서며 예약을 시도한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삶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고, 이 모든 현상과 삶에 대한 무관심이 공존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업데이트와 패치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럴수록 이 책에는 버그를 감춰만 갔다. 그 사이 현실의 프레임은 깨져가고 데이터는 부패한다. 그럼에도 운영진은 그럴듯한 새로운 아이템만을 내놓는다. 이름만 다른 정책, 이전과 똑같은 로지, 그리고 늘 같은 대사인 유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유저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유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다.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창구는 이미 장식이 되었고, 참여는 일종의 연출이 되었다. 현실은 일종의 메타버스가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NPC로 살고 있다. 이제 플레이어로 돌아올 시간이다. 이 서버는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1부. 우리가 NPC가 되어가는 과정. 기본값이 삶을 기본값으로 만드는 순간,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들, 플랫폼들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 기본 옵션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값은 단순한 기본이 아니다. 설계자가 깔아둔 일종의 가설이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값을 마치 보장된 안전한 선택지처럼 느낀다. 이유는 단순하다. 바꾸려면 에너지가 든다. 에너지가 드는 일은 내일로 미뤄진다.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옵션을 바꿔서 실험해볼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로 판단이 미뤄진 사이, 기본값은 효력을 발휘한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세팅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한데, 이 선택조차 현대인들에게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계정을 만들며 알림감에 문자를 받게 되고, 구독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한 달 뒤 잊혀지게 되는 순간 자동 연장이며, 위치, 연결, 맞춤 설정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가며 바로 모두 오픈이다. 이런 화면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여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원래부터 롱폼보단 쇼폼이 체질이야. 나는 원래부터 긴 건 못 본다. 책을 왜 읽는지 모르겠다.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같은 말들. 원래는 무슨 원래인가. 결국 어플이, 기업이 설정해둔 기본값들이 모여서 당신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거다. 기본값은 두 겹으로 작동한다. 첫 겹은 마찰의 비대칭이다. 켜져 있는 것을 끄는 데는 확인과 경고가 붙고, 꺼진 것을 켜는 데는 혜택과 추천이 붙는다. 사람은 작은 마찰에도 늘어진다. 늘어진 사이 데이터는 수집되고 추천은 정밀해진다. 정밀해질수록 화면은 더 편하다. 편해질수록 바꿀 이유가 줄어든다. 둘째 겹은 책임의 이동이다. 동의하고 계속을 누른 주체는 사용자다. 이후의 결과는 사용자의 선택으로 번역된다. 선택의 실질은 설계였어도 문서의 언어는 동의였다. 동의의 누적은 자책을 낳고 자책은 회피를 낳는다.
회피는 기본값을 더 오래 남긴다. 오래 남은 기본값은 규범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 정치는 기본값의 전국이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 연락, 인증, 보관, 공개, 서류의 문장과 시스템의 버튼이 표준 절차를 정하고 표준 절차가 행동을 정한다. 디폴트가 참여하지 않음이며 참여율이 무너지고 자동 갱신이면 제도는 오래 산다. 포털의 배치, 뉴스의 처음 상단 탭, 선거기간의 추천 모듈, 공공 사이트의 접근 순서 같은 사소한 구성이 의제의 입구를 만든다. 입구가 이렇게 정해지며 사람은 사실상 같은 길로 들어선다. 같은 길에서 같은 순서로 같은 장면을 본다. 이런 길이 같으며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도 같아진다. 기본값은 심리의 바닥도 바꾼다. 켜져 있는 알림과 자동 재생은 뇌의 기대선을 올린다. 반응을 못 받으면 불안하고 느린 문서를 보면 지루하다. 뇌는 즉시형에 맞춰 회로를 재배치한다. 재배치된 회로는 긴 작업을 고통으로 해석한다. 고통을 피하려면 인생을 짧은 반복으로 나눠야 한다. 짧은 반복은 안전하다. 안전으로 둔갑한 편안함이 늘수록 작은 실패가 쌓이고 작은 실패의 합이 큰 실패가 된다. 그때 사람은 변명하며 여러 가지를 탓한다. 아니다. 환경의 기본값이 인지적인 부분을 잠식해버린 것이다. 물론 한국적인 장면을 놓칠 순 없다. 주요 뉴스, 공고, 통지를 어떤 기본 채널에서 받아보는지, 장문 자료의 기본 위치가 화면 어디에 있는지, 원문 대비 요약이 얼마나 쉽게 눈에 띄는지가 당신을 바꾼다. 이제는 요약과 특정 사건에 대한 평론이 기본값이 되어 있고, 원문은 늘 한 번 더 클릭해야 나온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목만 봐도 이 제작자가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세팅들이 당신에게 민심으로 인식되는 순간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 경제에서도 요약 가능한 내용만을 찾는다. 이 틀에서 시민은 긴 글을 마치 죄로, 느리고 오래가는 과정을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값처럼 후배 세대에 넘긴다. 결국은 모든 것이 빠르게만 지나가고 그 사이에 정작 중요한 것들 역시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우리가 그저 요약된 자료들, 뉴스 헤드라인으로만 받아들이고 넘긴 내용들 사이에 정작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없었을까. 또한 기본값의 권력은 반대로도 증명된다. 몇 군데에서만 디폴트를 뒤집어도 풍경이 달라진다. 회의 초대의 기본 응답은 거절로, 뉴스는 댓글보다 장문, 원문 먼저로, 선거 기간에는 그저 단순한 공약이 아닌 경제, 법, 예산 원문 먼저 보는 것으로 바꾸는 순간 기존과는 메커니즘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나오는 언어가 바뀐다. 단순히 설파하고 흩뿌려지는 영상과 자료들을 받아들이더라도 기존처럼 이게 맞다던데가 아니라 원문 가져와라, 근거는 뭐냐가 나오게 된다. 정보를 한번 필터링하게 되는 단계로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느리지만 견고하게 바뀐다. 견고함이 누적되며 빠르고 얕은 것들이 뒤로 밀린다. 뒤로 밀려야 화면이 사람을 덜 지배하고 스스로의 의견을 갖출 수 있다. 물론 기본값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본값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 기업과 플랫폼에서 시행하는 실험이자 정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누군가의 가설, 누군가의 목표, 누군가의 비용 구조가 반영된 설계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설계로 볼 수 있는 순간부터 선택은 돌아온다. 선택이 돌아와야 책임의 의미를 갖는다. 책임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사람은 같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다른 결과를 낸다. 보는 화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화면을 보고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 다른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의견에 대한 다른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차이가 쌓여야 다 똑같이 보이는 풍경에 균열이 난다. 균열이 있어야 다음 문장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원래 이랬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설계되어 왔다. 핵심은 의지나 성향이 아니다. 순서다. 화면이 먼저냐? 당신의 규칙이 먼저냐? 누군가 제공하는 기본값을 가장한 선택지의 강제가 먼저냐? 당신의 해석이 먼저냐? 먼저 놓인 것이 나머지를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화면이 먼저였다. 그래서 당신이 뒤따랐다. 이제 순서를 바꿔야 한다. 순서를 바꾸는 일은 배치의 교체다. 무엇이 열릴지, 어디서 시작할지, 무엇을 보이게 할지, 이 건조한 선택이 결국은 큰 변화를 위해 작은 변화다. 우리의 현재는 기본값으로 드러난다. 방치된 기본값들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저 반응만 하고 있는가? NPC 월드는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의 시선을 바꾸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